여러분, 펩시코 주가가 최근 5년 만에 하루 만에 가장 크게 급등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그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였죠. 맞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시장 수익률을 좀 밑돌던 주식이라서 투자자들 관심이 확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펩시코, 배당킹의 실적과 투자 전망,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최근 실적, 그리고 배당 매력, 또 투자할 때 뭘 고려해야 할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펩시코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당신에게 맞는 선택일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실적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분기 매출이 227억 달러. 이건 뭐 시장 예상치랑 거의 비슷했어요. 네, 매출은 예상대로 나왔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59%나 급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7.5%나 뛰었을까요? 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 순이익 감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일회성 자산 상각이나 뭐 구조조정 비용 같은 좀 특별한 항목들 때문이었어요. 아, 일회성 비용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진짜 주목한 건 이런 걸 제외하고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수익 능력, 이걸 보여주는 조정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게 월가 예상치가 한 2.03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넘어서 2.11달러를 딱 기록했거든요. 오, 예상보다 높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사업은 뭐 여전히 괜찮다 이런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아하, 핵심 사업은 견조했다는 거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지역별로는 실적 편차가 좀 있던데요? 맞습니다. 가격 인상 효과 덕분에 전체적인 매출이나 조정 이익은 괜찮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좀 뚜렷했어요. 예를 들어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예상보다는 좀 주춤했고요. 북미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게 좀 성숙한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 지역은 또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고요. 근데 또 라틴 아메리카는 오히려 매출이 줄었죠. 아,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경영진도 앞으로의 유기적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살짝 낮춰 잡았습니다. 유기적 성장률이라면 그 인수합병 빼고 자체 사업 성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아직 거시경제 환경이 좀 불안정하다. 이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가격 인상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 이거 중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또 펩시코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바로 배당. 아, 그렇죠. 배당킹. 무려 53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왔다. 이 배당킹이라는 사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연 4%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주고 매년 한 5% 안팎으로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왔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데요.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이 큰 장점이죠. 다만 일부에서는 그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즉 배당 성향이 100% 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우려할 수도 있어요. 아, 벌어들인 이익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준다는 뜻인가요? 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이걸 더 잘 보여주는 게 운영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배당금 지급액은 현금 흐름의 한 50% 중반 수준입니다. 아, 운영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렇죠. 펩시코의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또 필수 소비재 중심 사업 모델 덕분에 현금 창출 능력 자체는 아직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아직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 성장에 좀 받쳐줘야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펩시코 투자를 생각할 때 좀 신중해야 할 지점이죠. 안정적인 배당은 분명 좋지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지난 5년간 펩시코 주가가 오른 게 약 6% 정도. 네, 그 정도죠.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는 95%나 올랐는데 말이죠.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하죠.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도 시장 평균에는 한창 못 미쳤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맞습니다. 이런 성장성 둔화가 단순히 뭐 경기 탓만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고 또 건강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음료나 스낵 시장 경쟁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경쟁사들 공세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가까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 아직 완전히 회복은 못한 거군요. 네. 시장이 아직 펩시코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단기적으로는 아마 매출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펩시코는 53년 역사의 배당 킹으로서 검증된 현금 창출 능력, 또 높은 배당 수익률, 이건 분명 장점입니다. 네, 안정성이 있죠. 예를 보이고 있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도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신의 투자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펩시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도 좀 방어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받는 것, 이게 최우선이다 생각하시면 펩시코는 여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네. 하지만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어떤 자본 성장, 이걸 기대하시거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글쎄요. 다른 성장주나 시장지수 ETF 이런 것들과 좀 신중하게 비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 주가 상승률 이런 숫자를 넘어서요. 펩시코가 가진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 있잖아요. 코카콜라랑 같이 음료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고 그렇죠. 브랜드 파워는 막강하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비교적 실적이 안정적인 그런 경기 방어적인 사업 특성 이런 것들이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당신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투자 대상 하나를 넘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